굿모닝. 아니, 오늘 수능일이라는 걸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와, 날씨가 갑자기 되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수능일이니까 수능일에 맞게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생명을 다 했다고 봐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교육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될 정도로 참 그 교육열만큼은 세계 최고연, 그 분명히 맞죠, 우리나라 교육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은 이제는 정말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그 번개처럼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그 세계 변화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인데요. 자, 한국 교육과 서양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한국 교육은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미 정답이 있는 거죠, 한국 교육은. 그리고 나 찾아봐라, 나는 정답, 나 찾아봐라. 그게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반면에 서양 교육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우리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서양 교육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서양의 시험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다음 중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 2번 음식을 고루고루 섭취한다. 3번 이성 친구를 사귀며 사랑에 빠진다. 4번 정신건강을 위해서 매일 수양을 하고 또 체력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한다. 정답 보이죠? 정답은,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면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성 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진다. 공부 방해되잖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서양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답이 없음입니다. 정답이 없음. 그 서양에서는 아예 이런 그 객관식 문제 자체가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서양에서는 주관식 문제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논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자기가 정답이 없는 교육이니까 자기가 정답을 만드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 팔이 아파서 안 되겠다. 이거 좀 잠깐 좀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나무에다가 걸었어요. 손가락이 갑자기 며칠 전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서양의 교육은 정답이 없는 교육, 정답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논하시오. 그러면 이제 막 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을 시키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토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성 친구를 사귄다. 그럼 이성 친구를 사귀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돋고, 그리고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일찍 일어나고 막 또 몸도 치장을 하고 정말 건강해진다. 그럼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뭐 교과서나 참고서에 그 정답이 나오죠. 건강하게 사는 법 한 10가지. 이 10가지 나와 있는 거 제외하고 딴 소리를 해대면 다 오답입니다. 그거는 다 오답.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그냥 뭐 외우는 거예요. 갑오경장이 몇 년이고 임진왜란이 몇 년이고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외우는 게. 그냥 그거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뭐하러 외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예전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그리고 제조업 시절에 설계 도면이 딱 그려졌으면 그 설계 도면을 보고 이렇게 제조하는, 뭔가를 이렇게 조립하고 제조하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하는, 뭔가 정해진 그대로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 또 빨리 찾아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살아가는 데는 마치 어떤 표준적인 루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공은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이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사는 마음속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정답대로 실천하고 사는 게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정말 착각이죠. 정말 착각이죠. 그래서 지방보다는 서울에 사는 게, 강북보다는 강남에 사는 게, 30평보다는 45평에 사는 게, 뭐 이런 게 무슨 성공인 양 생각하는 어떤 정답, 머릿속에 뭐 이런 거, 그죠? 중소기업보다는 뭐 대기업, 대기업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 꼭 이런데 근무해야 그런 명함을 이렇게 주고 나는 그런데 근무해야 폼난다, 뭐 이런 사고방식, 구태의연하고 뭔가 이렇게 정해진 틀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 사고방식, 획일화되고 고정화되고 정답이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정답이 있으니까 이 정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실천하거라 라고 선생님이 교육을 시키죠. 표준화 교육. 근데 사실 그거 틀린 얘기인데 정답 없어요, 여러분. 사는데 정답 없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는데 정답 없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참 행복하게 사는, 저 행복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내 맘대로 살아서 그래.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건 뭐 그대의 생각이고, 나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나의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라 내 책을 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요. 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책에는. 그러니까 난 내 책을 보고 삽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말 잘 듣는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응?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정답을 더 잘한다. 살아보니 그렇다. 이 정답을 어른들은 갖고 있고 이 고정관념들을 다 갖고 있어. 한국 다는 아니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님이나 좀 나이 든 사람이나 뭐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꾸 주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있다. 그래서 말 잘 들어라.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 가면은 어른 말씀 잘 듣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시집 가면은 어르신 말씀 잘 듣고, 시아버지 말씀 잘 듣고, 회사 가면은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말씀 잘 듣고. 뭐야, 뭐 맨날 말만 잘 들으래.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이 몸이 얼굴이 잘, 말만 잘 들으라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공부를 못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곧 행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꼭 성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기준 하에서의 잘하는 겁니다. 이 기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것을 인정 안 함. 이쁜데? 인정 안 함. 인정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왜 제가 인정을 안 하냐면요, 제가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잘 못했습니다. 공부 잘했을 것 같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잘했을 것. 나는 기준점이 틀렸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I don't care. 신경 안 씁니다. 네, 공부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도
소위 말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외대 포르투갈어과 나왔잖아요. 공부 못해서 거기 갔어요. 나도 성적 잘 나왔으면 서울 법대 갔다. 뭐 외대 포르투갈어과에 뭐 포르투갈의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성적이 딱 거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야, 내가 여기 와서 이거 공부하려고 내가 그렇게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는데 포르투갈어 잘하지도 못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대학을 많이 졸업하셨지만 야, 내가 대학을 졸업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대학에서 많이 배웠수? 그랬어요? 아닌 것 같아. 대학은 교양으로 가는 거라고요? 인물 났네. 그건 아니지. 고등학교까지는 뭐 교양이라 그러지만 대학은 그래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게 대학이죠. 근데 요즘도 여러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대학 가면은요, 뭐 역사학과, 무슨 뭐 고고학과, 무슨 뭐 신방과, 뭐 뭔과 이렇게 뭐 많이 정치학과 뭐 많이 가도 그냥 들어갈 뿐이지. 가서 다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고 무슨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오지간히 또 학점 관리는 잘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왜냐고요? 나중에 취직할 때 그 학점에 목숨을 매기 때문에. 다 꽉이에요.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거에 너무 그렇게 노예되지 마세요. 저는 그거 깨우쳤다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가서, 제가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잖아요. 1년에 그 미국에서의 1년 대학원 과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날 보고 천재라는 겁니다. 천재. 근데 왜 천재지? 오늘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보고 천재래. 오, 희한하다. 희한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좀 생뚱맞은 거 아니야. 사실은요, 미국에서는요 뭐 다 칭찬만 합니다. 미국 교육은 야, 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서양 교육은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야, 얘는 이렇게 잘하고 평균 점수가 이건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서양에서는 항상 너는 너고 걔는 걔고, 야, 걔는 그거 잘하지만 넌 이런 거 잘하잖아. 어머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예서 소방관이 이제 강연을 왔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초중고에서는 그거 되게 많이 합니다. 초청해갖고 뭐 이야기하는 거. 소방관이 뭐 소방관의 활동, 미래에 이제 자기의 그 직업교육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와갖고 얘기를 하면, 야, 질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질문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시키잖아요. 너 궁금한 거 없니?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안 그렇습니다. 미국 애들은 막 손 들고 발 들고 막 저요! 오! 그러면 별 희한한 말 같지도 않은 질문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해도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네. 오, 그거, 좋은 질문이야. 한번 생각해 볼게. 아무리 엉뚱한 질문해도 웃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서양 교육의 특징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약간 좀 똘끼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낼까? 뭐 약간 똘끼가 있잖아요. 그 똘끼가 왜 생긴지 아세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그룹,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내가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탠다드에서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뭐 걔네들이 가진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도 한번 튀어볼래니까 엉뚱한 발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똘끼가 생겼어. 그래서 남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남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똘끼가 있어. 똘끼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서양 교육을 이렇게 대학원 가서 받고 있는데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책을 28권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이제 그 합격 통지를 받고 학교를 다닌 건데, 뭔가 자꾸 엉뚱한 생각만을 자꾸 해내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팝스 잉글리시도 그런 거잖아요. 왜 영어를 꼭 칠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그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아니,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좀 즐겁게 공부하면 안 돼? 팝송 갖고 공부하면 안 돼? 예, 그게 이제 팝스 잉글리시 아닙니까?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아니, 꼭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아저씨 그러면서 배우면 안 돼? 예,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이제 먹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1등으로 졸업했잖아요. 저 대학원 1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서부터 제가 야, 이게 오성식은 천재인데 나의 천재끼를 몰라주는 한국의 이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오늘의 오성식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때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한국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미국 교육은 나를 인정한 사람이다. 내 멋에 살겠다는데 좀 냅두셔요. 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냥 나는 내 멋에 산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서부터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도 저는 그때 이후부터는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돼. 나만의 길이 있어. 항상 저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성식 유튜브도 조금 특이하지 않아요?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좀 특이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위바위보 왜 하는지 모르시죠? 확실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10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참나, 그 심심해서 가위바위보. 여보세요, 나 그렇게 심심하지 않거든. 참, 가위바위보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밀이야. 그래서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궁금하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이건 옛날 얘기가 재밌다. 어쨌든 그는 확실한 제 나름대로 이유가. 그때서부터 이제 저는 아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독창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시험일이라 이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수능시험을 잘 못 봤다, 좋은 대학을 못 갔다, 개의치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좋은 대학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을 가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활동했던 분야인 방송국을 생각해. 내가 이제 굉장히 방송에 소질이 있고 그런 뭐가 있다. 그런데 채널이 MBC, KBS, SBS 이렇게 채널이 몇 개 없으니까 거기에 진출을 하려면 거기에 아는 선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고등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선배를 만나서 저 몇 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야 기회가 생기고, 그래야 방송을 진출하고. 그래서 사실 좋은 대학을 나온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선후배 관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이제는 중요한 거는 실력의 시대입니다. 실력의 시대. 그래서 내가 어떤 실력만 있으면 유튜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유튜브를 자기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게 알려지면 거꾸로 방송국에서 부르지 않나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공중파보다 유튜브의 파워가 더 세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내 실력만 있으면, 내가 뭔가만 갖고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세상 속으로 파고들고 나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좋은 데 가면 조금 시설도 좋고 조금 더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수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왜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서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 석학이 있는 정말 뛰어난 교수가 있는 그 교수를 찾아가잖아요, 대학을 갈 때.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학 간판 보고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별로 그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꼴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요즘 애들이 수학 실력 같은 거는 예전보다 성적이 더 많이 이렇게 저하됐다고 그러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공부를 합니까? 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와, 야, 내가 수학 그거 막 그런 거 공부 안 했으면 내가 뭐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 헛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공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수학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막 머리를 써서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정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수학 공부는. 그게 수학을 공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학 공부를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 무조건 답만 빨리 찾으면 땡이잖아. 그죠? 그래서 막 공식 같은 걸 외워가지고 답 찾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는 수학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수학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 미술 공부 왜 합니까? 미술은요, 뭔가 좀 창의적이고,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위한 그런 거가 이제 미술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미술 공부를 하는 원리, 논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미술 선생님이 어떤 정해준 틀, 미술 학원 같은 데 가면은 뭐를 이렇게 그려.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이걸 이렇게 그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미술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진짜 미술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네. 내 마음대로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막 그려내고, 정답이 어딨어, 미술에. 정답이 어딨어. 내 마음속에 그냥 모르겠지만, 야, 네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럼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보고. 그게 미술 아니에요? 근데 미술마저도 정답이 있잖아, 정답. 이렇게 그리면 90점, 이렇게 그리면 80점, 이렇게 그리면 60점, 이렇게 그리면, 야, 너 지금 너 미술 선생님 약 올려? 너 화났어? 이게 자, 하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교육은 사망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수능 시험 벌여갖고 뭐 내신 성적 오르기 위해서 중간에 검정고시 학원 다니잖아요. 검정고시 몇 점 이상은 내신 1등급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잘 받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고3 되면은 무슨 그냥 검정고시를 보고 학교를 안 다니고, 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 교육부가 썩었어. 교육부가 잘못됐어.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정서가. 뭐 교육부 장관은 뭐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이 똑같지 않으면 못 참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지 않으면 도저히 못 참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국민 정서가 우린 똑같아야 돼. 튀는 걸 싫어해. 남의 눈치 보고, 나 혼자 내가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자꾸 이렇게 후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그럼 그 다음 방법이 뭐야? 각자 알아서 해야지. 저는 항상 제 주장은 그거예요. 나부터 잘하자. 뭐 어떡해.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나부터 잘하자. 용기 있는 나부터 하여간 잘하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제 길을 갑니다.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산다.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뭐 방송을 하고 싶고 그래도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방송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만약에 제가 공중파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제가 만약에 방송을 하잖아요. 막 난리 날걸. 안티가 막 수두로 빡빡할 거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뭐 그냥 나는 그냥 나만 내 식으로 그냥 산다. 그리고 나하고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는 사람, 그 유튜브 있잖아 이거. 지금 유튜브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OSS TV 방송, 아침 방송이 괜찮은 방송이에요. 괜찮은 방송이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 웃기지만 숨어있는 진주라고.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 독특한 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방송이라고요. 동의하세요? 동의해요. 제가 일부러 막 여러분 구독 누르세요, 좋아요 누르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 왜? 저는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파는 방송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아껴주셨던 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우리 아들딸이 이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들딸이 크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 아빠는 또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그냥 일종의 자서전 같은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굳이 여러분 제 방송 많이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듣고 싶은 사람만. 그런 거지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요, 제가 왜 자신 있게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는 이 방송이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 자신이 행복해요. 제 자신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탠다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탠다드로서는, 기준으로는 오성식이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서양 교육을 받고 영어를 접하고 또 지금까지도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면서 살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우리 아들, 딸을 전부 다 서양 교육을 시킨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서양 교육이 훨씬 잘 어울리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많은 것을 저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저를 통해서, 오성식이라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뭔가 하나 이렇게 배워볼 만한, 훔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의 조건에 맞게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분명히 도움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더 굳히게 된 이유는, 외형적으로 제가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막 그냥 뭐 경제적으로나 뭐 공부도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도 많고,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죠. 정말 대한민국에는 저보다 외형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보다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행복한 가장 큰 이유는 오성식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방식대로 살아서 확실하게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자, 오늘 또 실컷 떠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그 활력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능일에 하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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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옆에서 하니까 재밌더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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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이제 두 번만 더 할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